자, 드디어 보기만 해도 군침이 꿀꺽 넘어가는 갈비찜 완성! 밥솥과 함께하는 두 번째 이색요리, 전기밥솥을 이용한 약식. 잘 말린 대추와 미리 쪄놓은 밤, 계피가루, 그리고 고소한 잣까지 약식 재료 준비 끝! 먼저 미리 불려놓은 찹쌀을 체에 걸러 전기밥솥에 넣습니다. 그리고 대추 밤 잣을 통째로 찹쌀 위에 올려주세요. 그런 다음 대추를 우려낸 물에 흑설탕 시럽과 계피가루를 넣고 향긋한 약식 소스를 만듭니다. 계피가루가 뭉치지 않도록 충분히 저어주는 것도 잊지 마세요. 이렇게 만든 소스를 찹쌀이 들어간 밥솥에 붓고 다른 재료들의 양념이 별 수 있게 잘 섞어주세요. 마지막으로 영양밥 기능이나 취사 버튼을 살짝 눌러주기만 하면 30분 만에 금방 탄생한 영양 만점 약식 대령이요. 어머나 빛깔 참 곱다. 자, 약식까지 만들어 봤는데요. 자, 선생님, 사실 이것도 주 재료가 쌀이잖아요. 쌀 이외에 다른 재료로도 전기밥솥 요리를 만들 수 있나요? 당연하죠. 그래서 제가요, 다른 거 한 가지 더 준비를 했어요. 전기밥솥을 이용한 또 다른 이색요리, 쫄깃한 당면과 알록달록한 야채들이 어우러진 잡채. 잡채의 필수 재료, 당면과 파프리카, 양파, 당근, 식용유, 그리고 진간장과 가진 양념을 준비해주세요. 다양한 색깔의 야채들은 당면처럼 가늘고 길쭉하게 채를 썰어주세요. 그리고 야채를 따로 볶지 않기 때문에 진간장을 비롯한 가진 양념들과 식용유를 함께 넣어 잡채 소스를 만듭니다. 물에 불려놓은 당면과 앞에서 준비한 재료들을 전기밥솥에 한꺼번에 넣고 소스를 부은 다음 취사 버튼을 누른 후 맛있는 잡채를 기대하며 15분 정도만 가열하면 어머나! 다양한 야채들의 화려한 색채와 당면의 쫄깃함이 그대로 살아있는 먹음직스러운 잡채가 완성됐네요. 밥솥으로 만든 갈비찜에 잡채, 약식까지 진정 이 모두가 밥솥이 탄생시킨 작품들인가요? 정말 기특한 만능 제주꾼 밥솥을 이용해 만든 이색 요리. 오늘 가족들과 함께 독특한 밥솥 별미로 즐거운 식탁 꾸며보세요. 야, 그야말로 밥솥이 요리솥이네요. 저런 요리를 할 수 있다니. 김희영 주부께서 직접 배워보시니까 어떠셨습니까? 일단 너무 편리하고요. 간편했습니다. 자, 개인적으로 저희 신랑이 그 잡채를 좋아하거든요. 잡채를 요리할 경우에는 그 야채들을 일일이 다 기름에 볶아서 또 넣고 하는 과정 속에서 기름이 많이 투여가 되잖아요. 그런데 전기밥솥에다가 잡채를 하니까 기름의 양이 반으로 줄어서 참 건강에는 참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요, 그 전기압력 밥솥과 가스압력 밥솥에서 좀 더 맛있게 요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예, 첫 번째는 물을 조금만 넣으셔야 합니다. 예, 왜 그러냐면 그 밀폐된 공간 속에서 수분을 막아주니까 굳이 물을 많이 넣을 필요는 없고요. 두 번째, 기존에 사용하던 양념도 조금만 한 절반 정도로만 넣어주시면 좋겠어요. 예, 많이 넣을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수용성 영양소의 파괴를 줄이기 위해서 재료는 좀 큼직큼직하게 넣어주셔야 됩니다. 큼직한 거 저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데요. 그 조리 시간을 꼭 지키셔야 합니다. 예, 왜 그러냐면요. 조리 시간을 너무 많게 되면 그 재료들이 단시간에 익어서요 맛이 없어지기 때문에 압력밥솥에다가 그 요리를 할 경우에는 꼭 조리 시간을 지키셔야 합니다. 예. 눈에 보이는 게 아니고 가려진 상태에서 하니까 음식이 그냥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그냥 확 익어버리고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진짜 궁금한 게요. 아니 지금은 안 그런데 예전에 저희 집에서 쓰던 밥솥에서는 왜 이렇게 냄새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너무 싫어서 정말 열심히 닦아도 보고 뭐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도 냄새가 나요, 선생님. 왜 이렇게 냄새가 나죠? 제가 너무 민감한 걸까요? 자, 쌀이 열기와 수분을 만나게 되면은 밥이라는 음식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호화 과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 밥이 완료된 다음에 열기와 수분에 의해서 밥에서 냄새가 난다든지 변색이 발생되는 부분을 노화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노화? 예. 자, 이 노화 과정을 최소화, 가장 지연시킬 수 있는 방법이 보온입니다. 보온을 통해서 밥의 노화를 계속적으로 지연을 시키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밥이 노화되는 현상을 계속 지연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밥의 보온은 12시간 이내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처음 제품을 구입하셨을 때는 밥솥에서 냄새가 나지 아니하는데 1년이나 2년 정도 사용을 하시고 난 다음에는 밥솥에서 냄새가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는 1년이나 2년 동안 사용하시면서 계속적으로 쌓였던 이물들이 냄새를 발생시키는 원인인데요. 자, 이러한 경우에 눈에 보이는 이물들은 행주등을 이용해서 제거를 해주시고 눈에 잘 안 보이거나 행주가 안 들어가는 부위에 있는 이물들은 내솥에 물을 3인분 정도 부어주시고요. 그리고 뚜껑을 닫으신 다음에 일반 밥 하시듯이 20분 정도를 끓여주십시오. 자, 이렇게 되면 물이 끓으면서 틈새에 끼인 이물들을 다 제거를 하게 됩니다. 자, 20분이 경과가 된 다음에 취소 버튼을 누르시면은 취사는 취소가 됩니다. 그리고 밥솥이 뜨겁기 때문에 완전히 식히신 다음에 뚜껑 여시고 물을 비우시고 그리고 사용을 하시게 되면은 밥솥에서 발생되는 냄새가 많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제가 설명서 보면요. 재료를 넣지 않고는 절대 가열하지 마십시오라는 걸 본 적이 있는데 물을 넣기 때문에 괜찮은 건가요? 네. 물도 재료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여러 가지 정보를 많이 전해드렸는데요. 꼼꼼히 여러분들 다 체크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주방한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김이경 주부님 그리고 정진환 선생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돈이 보이는 특강입니다. 오늘의 주제가요, 자산관리인데요. 박범수 씨. 네. 자산관리 하세요? 자산관리요? 네. 하고 싶습니다. 예, 하고 싶은데 뭐가 있어야 하지요. 일단은, 저희 그 자산 상태부터 좀 파악을 하는 게 먼저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의 자산 상태, 그리고 여러분들은 자산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오늘 특강을 통해서 한번 좀 꼼꼼히 체크를 해보시죠. 특강을 해주실 오늘 특강 선생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강창희 선생님, 나와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조금 전에 앞서서 자산 관리는 꼭 하고 싶지만, 일단은 저의 현재 상황, 저의 주제를 좀 파악을 좀 해야 되는 게 먼저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같은 저금리 고령화 시대에 노후 대비로 자산 운용을 하는데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지금 현재 우리 집의 재산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걸 먼저 파악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은 그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씨는 항상 이렇게 좀 많이 체크를 좀 하시는 거를 제가 봤거든요. 파악 항상 하고 다니시죠? 저도 최근 한 2년 들어서 뭔가 좀 내 주변을 정리를 하고 계획을 세우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예. 박범수 씨도 곧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분명히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박수와 함께 강의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과 같은 이 저금리 시대, 고령화 시대에 우리가 이제 노후에 대비해서 자산 운용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뭐 부동산이 좋으냐, 주식이 좋으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거보다 먼저 해야 될 일은 지금 현재 우리 집의 재산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래서 그거를